제가 참 이재명 대표를 보면서 신기하다,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다른 사람한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싶을 법한 그런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그 이상하게 이재명한테만 대입시키면 다 뭔가 자연스럽게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 관상 때문인지 뭔지 뭐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는 찌 지지자들도 다 이해를 하고 그리고 또 공감할 것 같습니다. 야, 우리 교주님이 약간 좀 그래도 인상이 좀 더럽지 않냐. 그래서 뭐 다른 사람 같은 경우는 뭐 불륜, 뭐 혼외자 뭐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그럼 당연히 가짜 뉴스지라고 생각하고 지나갈 법한 얘기도 뭔가 이상하게 이재명한테 그게 대입이 되면은 혹시 그런 일이 있었나? 혹시 진짜 그런 일이 있지는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 그건 아마 지지자들도 전부 다 뭐 공감을 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지난 대선 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이재명을 둘러싸고 온갖 진짜 뭐 별의별 얘기들이 다 있었는데요. 이게 뭐 단순히 이재명의 관상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물론 그게 큰 영향을 끼치긴 했습니다만 관상 때문이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고 지금까지 이재명이가 보여왔던 행동과 그리고 또 해왔던 얘기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축적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머릿속에서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각인이 돼 있는 거예요? 야, 저 인간 저거는 음흉한 인간이다. 저 인간은 겉과 속이 다른 인간이다. 모르게 몰라도 저 인간이 뭔가 뭐 사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았을 거다. 이런 인식이 각인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자기 아내를 둘러싸고 김혜경 씨를 둘러싸고 그리고 또 뭐 김현지 그 비서관을 둘러싸고도 진짜 뭐 다양한 얘기들이 많았는데 오늘 어떻게 된 것인지 참 재미난 이야기 한 가지가 나왔습니다. 김혜경 씨를 법원이 증인으로 채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김혜경 씨를 불러가지고 이재명한테 저렇게 이제 뭐 맞은 적이 있냐라고 직접 묻겠다라는 겁니다. 한창 이제 뭐 김혜경 씨가 낙상을 했다 뭐 이런 얘기. 근데 이제 그 낙상을 한 게 진짜로 낙상을 한 게 아니라 낙상했다라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뭐 떨어졌다라고 생각하지만 넘어지는 것도 뭐 의학적으로 그걸 뭐 낙상이라고 부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재명 측의 주장에 따르면은 집에서 그냥 뭐 스트레스나 과로 때문에 쓰러졌다라는 것인데 그걸 이제 일각에서는 폭행을 한 거 아니냐, 이거 뭐 두들겨 팬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렇죠? 그것 때문에 간호사료 연구사가 기소가 됐었고 그 재판에 이제 증인으로 누구를 법원이 채택을 한 거예요. 김혜경 씨를 채택하게 됐다는 겁니다. 지금 다가오는 날짜가 8월 25일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25일 날 김혜경 씨를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라는 것인데 뭐 어쨌거나 다가오는 25일 날 김혜경 씨가 재판에 출석할지도 일단 미지수이기는 합니다만 출석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출석을 해가지고 뭐라고 얘기할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또 모릅니다. 지금 이제 이화영 씨랑 이화영 씨 부인 두 사람에 대한 그 입장을 봤었을 때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이화영 씨 부인이 나와가지고 당신은 이재명한테 어떻게 배신할 수가 있냐? 나를 이제 당신을 위해 가지고 가족으로서의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할 거다라는 식의 얘기가 법정에서 무슨 사랑과 진실 그런 식의 부부 싸움을 할지 누가 예상이나 했겠냐고요. 또 모르는 거예요. 김혜경 씨도 25일에 나와가지고 이재명 당신은 내 남편도 아니야. 나는 뭐 당신을 위해 가지고 내 자식까지도 이렇게 뭐 어떻게 될 수는 없어. 나는 진실을 위해서 싸우겠다. 또 이런 극적인 반전이 있을지 누가 또 알겠습니까?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뭐 지금, 김혜경 씨가 낙상을 한 거, 그거에 대해 가지고 얘기가 나오는 거는, 야, 이거는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그냥 헛소문을 퍼뜨린 것이다.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다. 라고 치부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따로 있어요. 김혜경 씨가 갑자기 낙상사고를 당했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왔고요. 그 원인에 대해 가지고 산책을 하다 그랬는지 잘 모르겠다. 뭐 이런 식의 반응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산책을 하다 그랬다라고 하는 얘기는 낙상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쓰러졌다라는 의미보다도 진짜 떨어졌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죠. 처음에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김혜경 씨가 왜 산책을 하다가 왜 이렇게 떨어졌다라는 것이지? 혹시 박 전 시장? 혹시 뭐 노무현?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죠. 근데 이제 그 얘기가 아니라 이후에 나왔던 얘기가 뭐냐? 생명이 위급한 정도는 아니었고 내일부터 정상 일정을 소화할 수가 있을 것이다. 집에서 그냥 과로나 스트레스 같은 걸로 쓰러진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내일부터 금방 다시 복귀할 수 있을 거다. 이게 분명히 민주당의 공식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그럼 보십시오. 이 얘기가 신빙성이 있고 이 얘기를 국민들이
믿기 위해서는 다음날 진짜로 뭐 해야 되겠어? 별일 아니었네. 김혜경 씨가 등장을 했네. 라고 하면은 끝나는 문제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이 문제가 확 바뀌게 되면서 문제가 훨씬 더 커지게 됐는데 눈덩이가 불어나듯이 그렇게 키웠던 근본적인 사람이 근본적인 장본인이 누구였어요? 이재명 본인 스스로였던 거예요. 갑자기 이재명이 분명히 별일 아니라고 했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일정을 전면적으로 취소를 시켜버리고 옆에 있겠다. 뭐 이렇게 막 생쇼를 당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때부터 뭐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뭐 다른 게 있는 거 아닌가? 뭔가 큰일이 있으니까 이재명이가 그렇게나 선거에 그냥 미쳐있는 이재명이도 전면적으로 일정을 다 취소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또 막 정성호 나와가지고 이재명과 금술이 굉장히 좋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앉아있으니까 더더욱 의심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금술이 좋으면 그냥 금술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지. 누가 도대체 딴 사람이 제3자가 나와가지고, 야, 저 부분이 있잖아요. 금술이 굉장히 좋아요. 라고 하는 얘기를 누가 하겠어요? 더더욱 그러다 보니까 의심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후에 워낙에 논란이 커지다 보니까 결국에 민주당에서 다음 같은 영상까지도 공개를 했는데, 저기 지금 파란색 옷 입고, 파란색이 아니라 저 뭡니까? 초록색 옷 입고 있는 사람이 이재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김혜경 씨의 손을 꼭 붙잡고 있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그 영상을 공개하면서 다음 같은 얘기도 민주당이 했었습니다. 외부 이제 그 영상을 보면은 이재명 후보가 김혜경 여사를 들것에 실린 채 차에 오르는 것을 애틋하게 바라보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그럼 우리가 또 한번 봐야 되겠죠. 이재명 후보가 당시 후보가 김혜경 씨를 애틋하게 바라보는 장면, 바로 요 장면이었습니다. 야, 저는 처음에 저거 보고 막 공포영화인 줄 알았어. 야, 저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이재명 후보가 김혜경 씨를 애틋하게 바라보는 표정입니까? 표정이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기운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이재명 대표만이 할 수 있는 거죠. 다른 일반인들은 범인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만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우라로, 기운으로 얘기하는 거. 근데 그 기운을 봤었을 때 누가 보든지 간에 저거는 애틋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 약간 좀 고민이 되는데 그때 민주당 쪽에서 이해식이 페밀리스트 이재명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거를 우리가 조금 활용해가지고 패버릴 리스트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 이제 저 표정이 저 기운이 애틋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거를 그냥 확 그냥 그 이제 녹음 파일에 나오는 그런 어떤 기운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거나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둘러싸고 김혜경 씨가 낙상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라 실제는 어떻게 패버린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게 그 근본적인 원인에 누가 있는 거예요? 이재명 본인 스스로도 있는 겁니다. 본인이 그냥 오바를 해가지고 저것도 선거를 위해 했던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기가 가정적인 남편이고 아내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적인 남편이다 라고 하는 거를 또 생쇼하면서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 일정까지 전면적으로 취소하다 보니까 그냥 정상적으로 그냥 행동을 했으면 사람도 별다른 생각 안 하고 지나갔을 텐데 괜히 자기가 그냥 뭐해도 뭐가 좀 캥기는 게 있는 사람처럼 저렇게 오버액션을 하다 보니까 더더욱 그것 때문에 국민들이 의심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뭐가 됐든지 간에 우리가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25일 날 김혜경 씨가 출석을 해가지고 진짜로 이화영 부인 해버리는 건 아닐지, 그리고 이화영 씨 부인 해버릴 수 있는 가능성도 분명히 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화영 씨 부인 같은 경우도 이화영 씨 지금 내연녀다 뭐다 이래가지고 그런 게 좀 신경 쓰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소문들이 나오는 게.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봐야 되니까 그 낙상사고 당시에 갑자기 누가 실검에 그냥 오르락 내리락 했던 거예요. 김현지 씨가 급부상을 했었거든요. 그 김현지 씨 다 알고 계시죠, 그렇죠? 지난 대선 기간 동안에 뭐였습니까? 이재명이랑 무슨 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 또 애까지 있는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온갖 진짜 더러운 얘기들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김현지 씨가 고소까지도 하고 그랬었는데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라고요. 그렇게 김현지 씨를 둘러싸고 소문들이 있었습니다. 허위사실이다 라고 이재명이 주장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허위사실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허위사실이라고 하든지 간에 그런 소문이 있었으면 아내된 입장에서는 그런 당사자였던 김현지 씨에 대해 가지고 근처에도 있는 게 싫지 않겠습니까? 그게 정상적인 부부의 모습이겠죠. 내 남편과 어떤 그 비서가 그런 식의 썸씽이 있었다는 식의 가짜뉴스가 있다라고 한다면 가짜뉴스 때문이라도 당연히 이제 앞으로는 이재명 주변에 그런
사람이 안 오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재명이는 어떤 선택을 했어요? 그쵸? 국회의원이 되고 난 뒤에도 김현지 씨를 옆에다가 꼭 같이 두고 있었고, 그래가지고 김현지 씨가 이재명이 기소가 되니까 뭐라고 문자까지 보냈던 겁니까? 전쟁입니다 라고 하는 문자까지도 보냈던 것이죠. 이재명을 둘러싼 이야기는 단순한 정치 이야기가 아니죠. 일종의 21세기 대한민국 사회의 어떤 칠흑 같은 어둠을 보여주는 사회적 병리 현상이다라고 봐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그걸 이번에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또 잘 보여줬습니다. 이 혁신위원장이라고 하는 자리는 글자 그대로 민주당을 혁신시키기 위한 자리예요. 그래서 뭐 이재명으로부터 정권을 물려받았다.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권한을 갖고서 민주당을 혁신하겠다라는 식으로 출범을 했습니다만, 그 얘기는 바꿔 얘기해서 그냥 이재명 손학이 있다라는 뜻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이 같이 입맛에 맞는 사람을 뽑았을 것이고, 그리고 그 입맛에 맞는 사람들이 두 사람 정도가 있었던 것이죠. 첫째가 이제 이래경이라고 하는 천안함이 무슨 뭐 자폭을 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CIA, FBI한테 지금 뭐 감시를 당하고 있다. 도청을 당하고 있다. 모르겠어요. 이분은 나중에 아마 자기 앞에 날라드는 비둘기를 보고서도 이 비둘기가 나를 감시하고 있네. 온 세상이 나를 감시하고 있네. 라고 생각하고 계실 법한 분이에요. 그런 사람을 갖다가 정신이 조금 이상해서 빨리 격리시켜가지고 치료가 필요한 사람을 갖다가 혁신위원장으로 앉혀두니 그거 뭐 당이 뭐 제대로 굴러갈 그 일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린 거죠. 근데 그 이후로 이래경 씨가 이제 그렇게 정리가 되고 난 뒤에 온 사람이 김은경 교수인데, 김은경 교수가 한국외대 이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독일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그래도 좀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그나마 우리가 생각하는 신좌파 같은 네오리버럴리즘 같은 그런 어떤 상식적인 모습이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는데, 야 이거는 진짜 막 이재명이는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자기 주변에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다 찾아내가지고, 심지어 이제 김은경 같은 경우는 대학 교수다 보니까 그 타이틀 때문에 이 사람이 좀 또라이다라는 걸 우리가 잘 모르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제 나온 대학교 또 교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기 힘듭니다만, 지금 하고 있는 꼬라지나 말을 보고 있으면 또라이라는 말 말고는 표현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런 또라이를 학교 그 타이틀 속에 감춰 있어가지고 찾기도 힘들었을 텐데, 어디서 막 이런 인재를 막 발굴을 해내가지고 저렇게 또 민주당을 망하는 길로 잘 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이제 지난번에는 조금 뭐 정상적인 발언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김은경이 이런 얘기를 했었죠. 민주당 초선 의원에 대해 가지고 코로나 학력 저하 학생 같다. 이렇게 이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얘기가 코로나 때 초선이라 소통이 잘 안 되는 느낌이 들었다. 자기 의견을 이야기할 때 정리가 덜 된 듯 하다. 저 얘기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 뭐겠습니까? 모자라다 이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의 이제 그 뭐 남국이나 뭐 장경태나 이런 애들이 이제 초선 의원인데, 그리고 또 전용기 뭐 이런 애들이 있잖아요. 이런 친구들이 그냥 한마디로 얘기해서 모자르다 이 얘기를 이제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했던 것인데, 저때까지만 하더라도 좀 정상인처럼 행동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또 사고를 쳤죠. 청년 좌담회입니다. 이게 또 간담회도 아니야. 나는 그래서 뭐 좌담회 이러길래 인간들이 지금 무슨 뭐 양심 고백이라도 하나 싶었는데, 거기 가가지고 실제로 양심 고백을 했습니다. 김은경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작은 아들이 중학교 때 더 오래 살면 사는 만큼 비례해서 투표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질문했고, 그게 중학생의 생각으로는 되게 논리적이라 칭찬해줬다라는 것인데, 저희가 바꿔 얘기해서 뭐겠습니까? 요즘은 이제 뭐 기대 수명이 한 100세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 100세 어르신은 뭐 흔치 않으니까 한 80세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1세 아동에 비해 가지고 투표율이 거기에 맞춰 가지고 나이에 비례해 가지고 돼야 되니까 뭐 한 2% 뭐 이 정도 투표권을 가져야 된다 뭐 이 뜻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이가 적으면 적을수록 투표에 대한 그게 높아지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게 이제 줄어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진짜 기상천외한 또 발언을 하신 거예요. 나는 진짜 살다가 노인 비하를 저런 식으로 하는 신박한 방식을 또 처음 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소름이 끼치는 게 뭐냐면, 저거에 대해 가지고 김은경 이제 혁신위원장이 실수를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애당초 뭐 실수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죠. 어떻게 뭐 그런 얘기를 실수를 하겠습니까? 나이가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기대 수명이 좀 짧으니까, 여명이 짧으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투표권이 조금 조절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진짜 무슨 뭐 2차 세계대전 당시에도 나오지 않을 법한 그런 얘기가 어떻게 실수로 나올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김은경이가 해명하고 있는 거를 봐도 똑같아요.
딱 누구를 닮았냐? 우리 이재명 총통각과를 그대로 지금 닮았습니다. 일단 뭐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사과라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자기도 곧 노인이다, 심려를 끼쳐서 유감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노인 비하에 대해서 뭐 사과를 하면서 노연 푸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대번에 그 다음에 했던 얘기가 뭡니까? 윤석열 밑에서 임기를 마치는 것이 엄청나게 치욕스럽다, 또다시 이따위 소리를 하고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제 그 김은경 같은 경우는 혁신위원장이 되기 전에 문재인 정부 당시에 임명이 돼가지고 또 금감원에서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정권이 바뀌었죠. 그러다 보니까 임기가 남아 있었고 윤석열 정부 하에서 그 임기를 마치게 됐는데, 그게 지금 뭐라는 거예요? 치욕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칭할 때는 대통령이라고 하는 직함도 쓰지 않고요. 윤석열 밑에서 통치받는 게 창피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 때 금융감독원 부원장으로 임명받았는데 윤석열 밑에서 임기를 마치는 게 엄청 치욕스러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렇게나 치욕스러우면 때려치던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좌파들은 이게 문제라니까. 지 어떤 욕망이나 욕심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 직책, 금융감독원 부원장이라고 하는 그 직책을 끝까지 유지하고 싶었던 게 지 본심인데, 매번 이렇게 위선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정말로 그게 뭐 치욕스럽다라고 한다, 문재인 정권 바뀌고 난 날 바로 그냥 때려쳤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그거 억지로 말렸겠냐고. 지가 사퇴한다면 그냥 박수를 치고 그냥 사퇴를 시켜줬을 텐데. 이러니까 이 머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가슴까지 모든 것들이 이 사람이 어떤 거예요? 정말로 진짜 그냥 유겐트도 아니고 이재명 유겐트. 딱 걸맞는 유겐트의 그 뭐라고 해요? 돌격대장 같은 거? 그런 역할을 맡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김은경이었던 겁니다. 제가 보기에 이제 그 얼굴만 조금 다른 것 뿐인 것이지 추미애랑 사실 뭐 똑같은 수준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뭐 사과를 하는 척하고 그 이후에도 어떻습니까? 지금 보십시오. 김은경 발언 사과할 일이 아니다. 청년 정치 참여를 촉구한 거에 불과한 것이다. 이따위 소리를 또 하고 앉아 있습니다. 말을 제가 좀 잘못 드린 것 같아. 얼굴만 지금 바뀐 추미애가 아니라 얼굴만 바뀐 이재명인 거야. 너무 막 끔찍하고 혼적이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얼굴만 그냥 똑 그냥 이재명에서 김은경으로 바뀌어놓은 것 뿐인 것이지, 머리부터 가슴까지 생각하는 거나 사고하는 방식이 다 어떻습니까? 이재명이랑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제가 더 끔찍한 얘기 말씀을 드리니까, 이게 마치 그 히드라처럼 히드라처럼 두 명만 지금 얼굴이 바뀌는 게 아니라 한 명의 얼굴이 더 있습니다. 거기 이제 누가 들어가면 되냐면 양이원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데, 참 이 사람은 그 머리 스타일 같은 경우도 묘하게 좀 그렇게 이제 히드라랑 좀 비슷한 느낌이 있기는 있죠. 이번에 논란이 되고 난 다음에 또 양이원영이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왜 미래가 짧은 분들이 똑같이 표결을 해야 되냐라고 하는 그 발언에 대해 가지고, 맞는 얘기다. 지금 어떤 정치인에게 투표하느냐가 미래를 결정한다. 하지만 지금 투표하는 많은 이들은 그 미래에 살아있지도 않을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김은경도 그렇고 양이원영도 그렇고 쥐들은 무슨 뭐 신생합니까? 방금 태어났나요? 쥐들도 마찬가지로 나이를 다 먹고, 사실상 저 같은 사람이 보기에는 뭐 노인에 가까운 그런 사람들인데, 쥐들은 무슨 뭐 노인이 안 될 건가 봐. 쥐들은 뭐 나이 안 먹습니까? 뭐를 생각하고 뭐를 믿고서 뭐 저따위 지금 망언들을 계속 쏟아내는지 모르겠어요. 양이원영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기분 좋을까요? 양이원영 당신도 오늘 내일 할 거다.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고, 가는데 순서 없다. 뭐 너도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나이 비해 가지고. 이런 얘기하면 기분이 좋겠냐고요. 당연히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계속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알겠죠. 양이원년 정도면 그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 툭하면 가짜뉴스 퍼뜨리고 넷플릭스 투자에 대해 가지고 이건 무슨 뭐 독해 능력이 자기 나이에 맞지 않게 유치원생급이다. 그런 뭐 비판도 받았었고요. 일본 경찰을 가리켜 가지고 공안이다. 워낙에 이제 뭐 그런 공산주의 사상에 빠져 계시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뭐 공안이다 뭐 이러고 앉아 있고, 광우병은 괴담이 아니라 과학이다 이런 수준인데, 이런 인간이 환경 전문가라고 하면서 어떻게 국회의원이 됐어요?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이거 뭐 다른 얘기 필요가 없죠. 이러니까 우리가 비례대표를 폐지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양이원영 당신 같은 인간 때문에.